세기 상사 2026년 1분기 실적을 슬픈 회계 분석하고 연간 매출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9% 전환 상승이 됐습니다. 상품 회전율은 14회전이고 PBR은 1.43 상태입니다. 비성분 재고 증강과 매입액 식별해야 한다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기상사의 사업계획입니다. 본사는 중구 퇴계로 212번지 충무로 4가네요. 제가 요즘 노는 동네,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노는 동네입니다. 그 근처가 일제시대 때 혼맛지라고 본정가라고 또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어, 그 기존 극장 사업 일변도에서 그 사업 다각화를 했는데 석유 판매 사업부와 문화레저 사업부를 만들었고, 그렇지만은 정작 본업이었던 극장 사업부는 영업을 2024년 9월 30일자로 종료했습니다. 임대 사업부가 이제 그 주된 영업 중에 하나가 됐는데, 대한극장이 이머시브 공연인 슬립 노모를 유치했다. 요것이 이제 됐고 2025년 3월 15일부터 임대차가 개시되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극장 이 사진인데, 이것이 요즘은 이게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이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임대 후 지금 뭐 다른 건물로 쓰고 있는데, 에, 그 과거의 그 사진을, 이런 것들이 좀 늦네요. 홈페이지 관리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세기 상사 연력이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경과 및 설립 이후의 변동 상황. 1958년 8월 21일 외국 영화를 수입하여 전국 각 극장에 배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93-52에 한국흥행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57번지에 개봉관인 세기극장을 신축 경영하고 영화 배급을 위해 각도의 출장소를 설치 경영하다. 그 일공화국 때 그 이마수 이런 애들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게 참 매우 궁금하네요. 1978년 매각 처분, 1959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4가 125번지 소재 한국 굴지의 개봉관인 대한극장을 매수, 직영극장으로 경영하고 상호를 대한흥행주식회사로 변경, 본점 소재지 등 동소로 이전하다. 2001년에 12월 14일 대한극장 영업재개, 대한극장 건물 철거하고 멀티플렉스, 이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CGV하고 롯데 시네바 등이 지금 이 극장을 장악하고 있죠. 2021년에 2월 23일 최대 주주 변경 우양산업이 됐고, 조영준 대표이사가 3월 25일에 취임했고, 그리고 2021년에 석유 판매 사업을 신설했다. 근데 그 주유소가 7군데 하고 있는데 주로 경남하고 부산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 연고가 이 부산이 나와버린 것 같습니다. 주가는 5,890원으로 10.3% 상승했습니다. 1년 전보다. PBR은 1.43으로 22% 상승했습니다. 최대 주주는 우양산업개발로 47.65%입니다. 이 우양산업개발의 최대 주주는 또 우양수산으로서 90.42%고요. 우양산업의 그 또 최대 주주는 조영준 씨로 51.74%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양산업개발이나 우양수산 중에서 공시된 기업이 상장된 기업이 있으면 한번 또 좀 궁금해지네요.
원가회계 손익 분석 결과입니다. 매출은 71억 6,500만 원. 그동안 수천억 조 단위로 분석을 하다가 요런 걸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것도 큰 금액입니다. 개인적으로는 71억 6,500만 원, 3.5%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9.2% 거꾸로 내려갔습니다. 그 갭이 마이너스 12.7%이기 때문에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 또는 판매 가격 상승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운영 경비를 3.6% 줄였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이 1.10으로서 전년도 0.52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고 1억 4천만 원 이익이 났습니다. 119.3% 전환이익이 났습니다. 재고 회전율은 14회전으로 근데 떨어졌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죠. 이 스루풋 손익계산서를 보고서 전년 동기 적자에서 흑자 전환의 원인은 1차로 보면은 매출액 증가이죠. 2차 원인은 매출 재료비 상대적 하락입니다. 3차 원인은 운영경비 감소이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입니다. 이 앞에 질문 중에서 매출의 증가인데 매출 증가를 좀 사업 부분별로 보면은 임대 수익이 6억 8,8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유류 매출은 4억 5,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흑자를 낸 것은 임대 수익이 주류를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 따라서 1분기 유류 매출에는 오히려 적자를 받고 적자 일수 확률이 높고 임대 수익으로만 이익이 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품, 유류 상품 재고입니다. 기타 상품 포함해서 16억 9,500만 원, 연초보다 3억 5,2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4% 증가했는데 재고는 26% 증가했다면은 이거는 재고 관리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못했다. 그리고 유류 판매 감소로 재고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죠. 비성분 내역입니다. 비성분에는 회사는 AB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재고자산의 변동액이라고 55억 5,800만 원만 공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재고자산 명세에서 재고가 증가했으니까 비성분에서는 마이너스로 표기됩니다. 그 원인은 총 제조비용 재고 증감의 그 산식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B를 더한 게 이 금액이고요. 매출 원가 재료비, 운영경비가 14억 4,700만 원, 3.6%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10억 9,200만 원을 뺀 3억 5,400만 원이 현장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통업이기 때문에 무슨 가공하는 게 없는데 현장 운영 경비가 뭐가 많이 들어가는지, 임대사업에 현장 운영 경비가 뭐가 들어가는 건지, 뭐 경비원 내지는 뭐 이런 걸까요? 뭘까요? 음, 임대사업 쪽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은 가공비라기보다는 현장 운영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이 전년도에는 그 가공 비율이 없어 현장 운영 비용이 없는데 올해 3억 5,4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재고 이게 증가액하고 유사합니다. 뭔가 이게 재고 증감이 이게 그러니까 표시를 안 했다는 게 조금 좀 의문이 같네요. 어쨌든 이거를 다시 글로서 풀어보면은 비성분 공시에 있어서 AB를 나누어 식별되게 공시하지 않는 기업은 향후에도 재고 회계 투명성에
스cep티시즘, 전문적 의구심을 발동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재고자산 증가한 비교는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PQ 총 제조 비용은 총 상품 비용이라고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은 맞습니다. 2,100만 원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재고 증가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그 검증이 되겠습니다. 일은 뭐 그냥 단수 차이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 따위로 하다 보니까. 주요 운영 비용입니다. 인건비가 5억 5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3.7% 감소했습니다. 직원은 47명으로 3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평균 임금은 연간 4,300만 원으로 예상입니다. 전형적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수준도 안 되는 수준의 급여를 받고들 일을 하고 있네요. 노동 생산성 떨어졌고 노동 분배율도 떨어졌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 하락했고 스루픈율은 상승했습니다. 역방향이면 일단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총자산 회전율 0.13대 1년을 곱한다면은 곱하기 4 하면은 한 0.66이 되나요? 4, 1은 4, 4, 4, 5, 0.56.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 역량을 10분 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영업 구매 평가 지표로서 매출채권 수금 속도 5.8회전 3개월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17회전, 석유 유류를 가져오는 거니까 돈을 정유소에 빨리빨리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 외에 다른 사업도 있으니까 매입 채무만 요건 회전율을 한 거고, 미지급권과 미지급 비용을 합한 회전율을 지급 속도를 보면 6.2 회전입니다. 지급 속도가 그러면은 수금 속도보다는 좀 늦지만 전년도보다는 그래도 빨리 주고 있다. 협력업체들한테 또 무슨 용역을 대가하든지 이게 떨어진 거네요. 이게 좀 안 좋습니다. 그 자기네들 현금성 보유는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 협력업체들이 불만이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3개월에 6회전 했다고 그러면은 그 6 나누기 3 하면은 2죠. 한 달에 2번 돈을 줬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늦게 주는 것 같지도 않군요, 그러면은. 일단 유통업이라도 그 회전율이 하락했고 스루픈율이 상승했으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인상이 돼야 됩니다. 석유 유류 판매니까 뭐 상식적으로 다 상승했을 거라고 봅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 월별 추이를 내놨는데, 이것을 제가 수고스럽게 다 그 월별로 나온 거를 그 연간 단순 평균으로 했는데, 일단 1분기에 8.5% 상승했습니다. 매입액 공시는 없습니다. 제품 가격은 6.4% 상승했습니다. 이 판매 비중이 83.1%이기 때문에 5.3%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판매 가격에서 매입 가격을 뺀 게 이 마진이죠. 휘발유가 6% 마진, 경유가 5% 마진, 등유가 좀 많이, 등유 별로 뭐 많이 안 쓰죠. 등유 사는 게 일반적으로 뭐 석유골로 뭐 이런 거 쓰는데, 이게 매출액은 그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세기 상사를 통하여 주유소의 매출이익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유가가 올랐다고 해도 운영 경비를 빼면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니다. 저도 동네에 이렇게 여러 다니지만은 주유소 폐업이 날이 갈수록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또 생긴 것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차를 타다가 그냥 대중교통 타고 다닐래 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나오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지금까지 추론했던 것들을 요약을 했습니다. 이 역방향일에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웠는데, 반증하려면은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1, 2차 추론은 모순이긴 하지만은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 된다. 그래서 상품 매입 가격 상승했죠. 판매 가격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반증은 됩니다. 그러나 이 모순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보통 재고 회전율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이 원인이 밝혀집니다. 임대 수입 때문에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에, 이 모순이 그렇게 나온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 평가 지표로서 EAT 세후 현금 순이익 5억 2,300만 원 벌었습니다. 두 번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 3억 6,900만 원 현금 유입이 있었고요. 최종 1억 4,300만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자유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2억 1,700만 원을 갚아가지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41.5%, 50%가 경영권 방어선인데 레드존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돈을 벌어서 이 이자 부채를 좀 많이 갚아 나가야 되겠네요. 주주 자유현금 흐름 1,000만 원이 더 입금이 됐습니다. 주식 보상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어, 납입자본 성장률 1.1로 변동이었고요. 이익 잉여금률인데 마이너스니까 이 결성금률 69.9%, 70% 하고 0.1% 차이인데 이제 흑자가 됐으니까 계속 돈을 벌어가지고, 근데 임대 수입으로 계속 흑자가 날 수 있을까 걱정이네요. 임대 수입을 뭐 계속 올릴 수도 없을 거고. 어쨌든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운영경비 기준 1 더하기 300%에서 또 영업이익도 1 더하기 300% 하고, 이 목표이익을 스루푼율로 나누면은 286억을 할 것 같다. 또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도 그렇게 동일하게 매출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질 높은 수준을 추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측했다면 당신의 예측이 얼마나 더 정확했겠느냐.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예측을 했다면은 전망을 276억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292억 원으로 늘어났죠. 5.3% 차이가 있는데 5%가 넘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넘으면은 예측이 좀 많이 벗어났다. 이렇게 보면 요거를 좀 감안해야 되겠죠. 그 손익분기점을 보면은 올해는 10.9월입니다. 그러면 11월, 12월 판매한 게 이익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작년도는 23.1월이 나옵니다. 그게 1년이 12개월이니까 12개월이 넘으면 적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적자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글로 정리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2026년 손익분기점은 10.9월이다. 12월 한 달 판매분이 아니다. 25년 판매분이 이익이다. 25년 손익분기점은 23.2월로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즉 팔면 팔수록 적자였다는 의미이다. 2026년 1분기 흑자 전환의 원인은 오로지 임대 수익 증가이다. 유류 매출 증가로는 흑자 전환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액션 플랜을 세우는데, 그러면 조금 더 제가 300%를 조금 더 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1분기에 이미 임대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간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올해 286억을 한다면은 한 5억 영업이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고 회전율이 14회전인데 15회전으로 1회전만 더 올리자. 그러면은 매출액은 308억이 돼가지고 그렇게 수요가 많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경남 지역이 주유소 7군데에서 이 경남 경제가 좀 그렇게 잘 안 돌아가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도전적인 목표로 하면은 영업이익은 5억에서 26억으로 획기적으로 뛸 것입니다. 물론 임대 수입의 역량까지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은, 원가 회계 기준으로는 예측이 재고가 감소했을 때하고 증가했을 때하고 각각의 매출 원가를 고려해 봐야 되고, 재고 감소했을 때 매출 목표와 그 다음에 감소했을 때의 증가했을 때 매출 목표, 요것이 각각 틀립니다. 이 원가 회계가 이게 참, 그러니까 원가 회계로 의사결정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 두 가지 중 뭘 선택해야 돼? 중간 선택하면 되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음, 영업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할 그런 여력이 없죠. 아니, 그 목표라는 게 그렇게 두 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냐? 랭지 목표가. 어, 어쨌든 약간 부풀린 견적을 내 가지고 이걸 어디 납품한다는 거로 본다면은 재료비, 그다음에 가공비 더해가지고 25,200원 요 단가라고 보죠. 판매 관리비 4,400원, 650원 이익을 먹는다. 그래서 3250원에 팔아야 되는데 28,600원 스루풋으로는 요거 가지고 이익이 남는다. 근데 원가 회계는 적자가 된단 말이죠. 이게 문제죠. 그래서 매출액을 증가한다 그래도 적자폭은 줄어듭니다만은 음, 여전히 적자가 될 것입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그래서 다시 비교를 해보지만은, 스루풋은 매출이 더 증가하면은 재고가 감소하든 증가하든 그건 관계 안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원가 회계는 왜 재고 증감에 따라서 그게 변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적자를 못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통업이야말로 원가 회계를 버리고 스루풋 회계로 결산해 가지고 세금도 내시고 국세청이 좋아하는 그런,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또 주주들도 이익이 나는 회사라구나. 그 이 세기상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원가 회계 때문에 지금 적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이하 자료들은 템플릿 자료들입니다. 제조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회계를 찾기로 합시다. 아, 글로벌 금융 세력인 드, 뭐 이렇게 되대요. 로스차일드 여사가 스루풋 회계를 하는 기업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면 이 세상은 획기적으로 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